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수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시화호 일대의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여에서는 닭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닭은 오리보다 전염력이 10배나 빨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비방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중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있다며 선전하려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공세와 관련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연이틀 16% 폭락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긴급 경제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자녀들 정보까지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카드를 만들었다가 아이들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을 맞아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이 바가지 쇼핑뿐 아니라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저질 상품 구매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버섯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무주공산 잃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여야 4선급 중진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에만 13곳, 13,0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오리만 감염되었던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방역 봉쇄선을 벗어난 충남 부여의 양계 농가에서 AI가 확인됐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걀을 낳는 종개 16,000마리를 키우는 충남 부여의 농장. 지난 23일 새벽 닭 500여 마리가 폐사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굴삭기를 이용해 이 농장의 닭 전체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첫 AI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오리가 아닌 닭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종개장은 최근 가창오리가 때려 죽은 금강 하구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방역 당국은 일단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금천천이 바로 흐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철새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종개장 주변 10km 안쪽에는 33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235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우선 반경 3km 이내 닭 11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됩니다. AI 감염이 오리에서 닭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경기도 시화호의 철새 분변에서도 AI가 검출됐습니다. 결국 수도권까지 뚫린 셈이고 또 전남 해남에서도 AI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입구.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쇠사슬로 묶여있고 방역차가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방역당국은 습지공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나흘 전 이 일대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 조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철새가 앉아있는 장소를 향해서 소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쯤 판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우선 시화호 주변 10km 이내에 가금류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반경 30km까지 예차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오리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AI는 인근 지역과 충남 서천, 부여를 거쳐 경기도 시화호까지 북상했고 전남 해남에서도 폐사한 오리의 가금물에서 항원이 검출돼 오리 12,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부산에선 최근 폐사한 철새 분변을 조사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또다시 조류 폐사가 잇따르면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전남 나주와 영암 등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리보다 바이러스에 훨씬 더 취약하고 또 감염 속도도 빠른 닭에서 발병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은 1억 4천만 마리, 오리의 10배에 이릅니다. 사육 두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닭은 오리나 야생 철새보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닭의 분변에는 오리나 야생 철새보다 바이러스가 더 많이 들어있고 감염되면 10마리 가운데 9마리 이상은 폐사할 정도로 치사율도 높습니다. 실제로 양계장에 발생하면 90% 이상 거의 몰사하게 됩니다. 전염되는 율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피해가 나타나는데 방역당국은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뒤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 때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 고병원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화호 주변에 대해서는 이미 고병원성급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10km 이내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 이내 임상 예찰 및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역대 최장 139일을 기록했던 2010년 조류 인플루엔자는 6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우리와는 종류가 다르지만 중국에서도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인원 36억 명이 이동하는 춘제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에서 신종 AI에 감염된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 사는 52살 남성이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베이징 위생국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베이징 외곽의 시장에서 식용 비둘기 고기를 사 먹고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를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H7N9 감염자가 발견됐지만 베이징에서 신종 AI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이틀 전 70대 노인이 신종 플루에 감염돼 숨지는 사례도 올 들어 처음 나왔습니다. 신종 AI가 창궐하고 있는 남부 저장성 지역에는 오늘도 환자 3명이 늘어 모두 47명이 감염되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名词呢叫做有限的，人传人要非常警惕。有过这个接触史，完了又有流感样症状，不要跟他太密切。 중국의 올해 신종 AI 감염자는 3주 만에 8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인원 36억 명이 이동하는 춘제를 맞아 가금류 수송과 거래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AI 대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유화 공세에 대해 과거 경험상 유화 뒤엔 항상 도발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한 중인 미국 공화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인 루비오 상원 의원을 만나 비무장지대를 직접 보고 온 소감을 물었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라고는 하지만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도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추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택, 처영 등 북한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공조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유화 공세에 대해 유화 공세 뒤엔 항상 도발을 하거나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북한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를 위한 대화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역시 북한은 도발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면서 한반도는 반드시 민주주의 하에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북한은 이제 유엔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거듭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무력은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북 간 상호 비방 중단과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핵재난 방지를 위한 현실적 조치 마련. 지난 16일 북한이 내놓은 중대 제안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먼저 실천적 행동을 보이겠다며 중대 제안을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한 건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is for South Korea to take our proposals seriously and have a sincere attitude towards improving the North-South relations. 특히 한반도는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부터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려는 키 리졸브 등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도 한미 양국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are deliberately creating tension by fabricating non-existent state of emergency.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북한이 중대 제안을 계기로 대화와 평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면회소와 숙소 문제가 합의되면 한미 군사훈련 시작 전에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을 북에 둔 83살 장춘 할아버지. 다시 추진되는 상봉 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생이 다하기 전 동생들을 만나 손을 잡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또 무산되지는 않을까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큰 기대는 못 갖고 있어요. 또 혹시 누가 합니까? 그땐 진짜 아주 미쳐버려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산가족을 방문해 가능한 빨리 날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좋은 날을 잡아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시기는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북한의 국경일인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하순사입니다.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준비되고 숙소 문제가 합의되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설 경우 상봉 준비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수위, 금강산 관광 재개 해당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에 따라 향후 협력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상봉 준비를 위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레 북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고등학생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김진선 기자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에 차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도난 차량. 결국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로가에 처박힙니다. 다시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려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18살 김모군,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도난 차량이 앞 차량을 충격하고 멈춰섰는데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진도에서 식당 배달 차량을 훔친 김군은 도난 신고를 받고 길목을 지키던 경찰 검문에 발각되면서 20km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김군은 친구를 만나러 목포에 가려고 우발적으로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한테 분명히 옷이 있는데 그거 갖다 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남의 차를 바꿨다가. 경찰은 김군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해지나 재발급 건수가 4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엔 미성년 어린이들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 국민카드를 쓰고 있는 정모 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러 카드사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8살 난 아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8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들 이름으로 해서 조회를 했더니 정말 유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유출이 돼서 이제 어디로 이 정보가 팔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연발하고. 아들의 학습 교재 구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아들 이름으로 만든 희망 2등 카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정보가 검은 손에 넘어간다면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나갈 수가 없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보부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는 물론 계열사 은행들은 주말인 오늘 문을 열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엄마 카드고 저는 가족 카드로 같이 쓰는 입장인데 엄마는 좀 직장 다니셔서 못 오는 상황이고 제가 대신 오는 건데 유출은 유출대로 시켜놓고 본인은 와야 되고. KB국민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의 회원을 완전히 탈퇴하거나 해지 재발급을 신청한 건수는 오늘까지 4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남미에서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카트와 손에 한가득 물건을 싣고 나옵니다. 셔터가 뜯기고 유리가 깨진 상점에선 물건을 약탈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물가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면서 최근 아르헨티나 정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지난 이틀 사이 16%나 폭락했습니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기 침체와 수출 주력 품목인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후 사실상 또다시 외환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달러화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a compra de dólares para tenencia de impuesto a las ganancias del 35% al 20%.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터키의 리라화 가치도 사상 최저치를 보였고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미국 다우지수는 어제 16,000선이 붕괴됐고 코스피도 장중한 때 1,930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아르헨티나의 경제 안정을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일 긴급 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동남아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패키지 일정에 포함된 쇼핑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가지를 쓰는 건 물론이고 현지에서 구입한 상황버섯에선 유해한 곰팡이까지 검출됐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 쇼핑센터.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구에는 잘라놓은 성황버섯이 가득 진열돼 있고 여행 가이드가 가게를 돌며 안내합니다. 성황버섯으로 수확량을 끊는다고 믿으시겠어요? 이거는 1kg에 얼마씩 하는데요? 120만 원 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인 가게 주인이 상황버섯 달인물을 따라주더니 상황버섯의 효능을 거듭 강조합니다. 각사분이나 저일성 수술하신 분들은 드시고 위암 이런 분들 계단암 상암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참나무에서 재배하는 다른 버섯과 달리 뽕나무에서 자란 자연산이다. 국내 버섯과는 차원이 다른 특효가 있다. 설명은 끝없이 이어지고 관광객들은 하나둘 사기 시작합니다. 여기 1kg 30명 50명 되면 따라하는 건데 한 개씩 우리나라에서 30만 원. 아니 정말 한 70대 여행객은 한 자리에서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250g 30만 원어치의 상황버섯을 사 국내 관련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섭취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푸른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건조해서 판매를 해야지 되는 상품들인데 무게 때문에 수분을 일부러 축여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또 가게 주인의 말과 달리 뽕나무가 아니라 침엽수에서 자란 버섯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도 10,000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었습니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떠났던 해외여행. 여행객들은 전체 5일간의 여행 일정 가운데 이런 식으로 모두 5곳의 쇼핑센터를 들려 귀국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어 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얘기에 우리말도 서툰 서너 살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영어 조기 교육은 자칫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5살짜리 아이들이 노래에 맞춰 춤추며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영어에 익숙해진다는 프로그램입니다. I see colors everywhere on my toys and in my books. 유치원 입학철이 다가오면서 영어 유치원에 가려고 과외를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영어 지겨워요. 영어를 배우는 나이는 갈수록 어려져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평균 4살이 되기 전에 영어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영어에 도움이 된다고 굳이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찾는 부모도 있습니다. How do you call this? 이거 뭐야? Arm. This is baby's arm. 집에서 영어를 계속하고 시키다 보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는 부모들의 열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국어에 갭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얘가 6학년까지 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후 20개월째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박모군. 3년째 언어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 시도요.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혼란으로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압박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거나 엄마 욕심 차리는 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 굉장히 커서.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영어를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담배로 인한 피해가 담배 회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연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1994년 미시시피 주정부가 나서고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을 숨기려던 담배 회사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분위기는 역전됐습니다. 결국 소송은 50개 주로 번졌고 담배 회사들은 25년에 걸쳐 263조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처럼 담배 회사들의 내부 자료가 폭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은 연락도 취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 소송이 대부분 패하면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담배의 폐해가 이미 입증된 데다 그 위험성도 충분히 알려진 만큼 흡연에 따른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담배의 경고 문구 등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원정 시위 버스가 경남 밀양의 집결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역 양계업자들의 걱정을 고려해 참가자들은 개별 소독을 받았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원정버스가 고속도로 밀양나들목에 도착한 뒤 소독부터 받고 있습니다. AI 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4대 2,000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자외선 소독을 받고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밀양 주민들과 연대하고 또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 핵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계획을 세워나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참가자들은 밀양시청에서 밀양역까지 5km를 걸으며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밀양의 시민단체들은 송전탑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말라며 버스의 시내 진입을 막아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밀양에 와서 더 이상 조용해지고 있는 평화를 찾고 있는 우리 지역을 희생물로 삼아서 조금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개 중대 6천 명의 경력이 배치됐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4개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돌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에서만 13,00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남발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당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들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3, 4천만 원씩 뛰었습니다. 작년 3월 3억 5천만 원 하던 전세가 호가 5억 원까지 상승해 1년도 안 돼 40% 오른 겁니다. 비싼 강남 전세를 감당 못한 이른바 전세 난민들이 대거 내려오면서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은 지난해 전국 전세값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남보다 저렴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다니시는 분들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맞물려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동작구. 이 아파트는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 전세값이 50% 뛰었습니다. 전세 세입자 상당수는 반포 재건축단지 주민들. 지난해 6,600가구가 이주를 마친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단지입니다. 올해는 그 2배 이상인 13,000가구가 재건축을 위해 이주를 계획 중입니다. 올해 예정된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 예정지는 13곳. 전세값 상승에 진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확충이 돼야 될 걸 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 시기를 조절할 계획인 가운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세 수요를 구입으로 유인할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경기도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중진급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당내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남경필 의원에 대한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서 힘차게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세계인들이 경기도에 모여 K-팝을 즐기고 인류 평화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선의 원혜영, 삼선의 김진표 의원, 그리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단계적으로 버스 공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5선의 이석현, 3선의 박기춘 의원도 예상됩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송호창 의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로 간에 협력적 분위기로 가는 것이 두 세력이 사는 상식적인 선이 아니겠냐. 그렇지 않게 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역 기반과 경륜을 앞세운 중진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경기지사 선거에 여야 후보들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서점에선 팔리지도 않는 정가 15,000원짜리 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런 책들을 5만 원, 10만 원 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사가는 이상한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도처에서 정치인들의 이런 출판 기념회가 본물처럼 열리고 있는데요. 곽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출판 기념회.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지원 연설이 이어집니다. 정병국 의원과 함께 경기도에서부터 우리 새누리당의 불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설 주승용 의원의 출판 기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승용 나오는 선거 떨어진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출판 기념회에서 책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책 한 권의 공식 가격은 평균 15,000원 선. 그런데 5만 원 또는 10만 원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게는 50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이 담긴 봉투가 건네지기도 합니다. 같은 책을 몇 권씩 사가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책 많이 사셨어요? 여러 사람 봉투를 가져가가지고 못 오는 사람. 지금 보는 거 얼마씩 보셨어요? 현행법상 책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만 불법이고 책값으로 얼마를 받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아예 수백 권씩 대량 구매를 합니다. 최근 한 실세 정치인의 행사엔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1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입이 얼마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출판기념회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수입은 알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정치인인 현직 교육감들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출판기념회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지난달 초 전국의 로또 판매점 천여 곳이 불통을 일으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로또 판매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쯤 전국의 상당수 로또 판매점에서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상당수의 가게에서 50분 동안 판매가 완전히 중단됐고 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또 추첨날로 매주 토요일 가장 많은 고객들이 로또 구입을 위해 몰리는 시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복권 판매점을 찾았다 헛걸음을 했고 매상을 올려야 할 시기를 놓친 판매점에서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에 1시간 정도 저기에다가요. 이게 신경질나서 한 님이 제일 많을 때. 로또 판매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통신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산 장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로또 국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면서 매주 시스템 개선을 해왔는데 이번 주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서 서버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전체의 4%로 8,500명 정도 됩니다. 국방부는 임신과 보육에 있어 소외되어 왔던 여군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로 실시되는 군부대 야간 훈련. 어린 자녀를 둔 여군이나 부부 군인들에게 훈련보다 더 큰 어려움은 보육 문제입니다. 전방부대 군인 아파트의 한 어린이집. 30여 명의 아이들이 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뛰어놉니다. 자녀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군인 아빠 엄마들은 이제는 안심입니다.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고 또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좋았고요.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선 군인 가족들이 돌아가며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관사가 100세대 넘는 곳에만 둘 수 있었던 어린이집 설치 규정을 고쳐 전방은 아동수가 15명만 돼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0여 개인 군부대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자녀 1인당 1년에서 셋째 자녀부터는 최장 3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모성보호 정책을 통해서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임신 여군을 위해 전방부대 내 산부인과 전문의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로 임기가 끝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이 내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월드컵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치르는 A매치여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땀 흘려온 홍명보호가 드디어 실전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파 선수들에 대한 홍 감독의 1차 구상이 베일을 벗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본인 스스로도 모든 팬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야지만은 월드컵 티켓이 본인한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홍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되 공격진에서의 다양한 조합과 전술 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신욱과 이근호가 앞뒤로 선봉에 서고 염기훈과 고요한이 좌우 측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파가 빠진 공격진의 골 결정력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또 내용도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8인 상대인 코스타리카는 피파 랭킹 32위에 만만치 않은 전력. 한국의 랭킹이 많이 낮지 않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도 나왔지만 홍 감독은 의연했습니다. 뭐 랭킹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하느냐가. 국내파 활용법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구상이 실전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가 내일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13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선 올림픽 흥행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등 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임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역. 한 여성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30번을 성공하자 지하철 티켓이 나옵니다. 소치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색 발권 기계. 운동도 하고 공짜 티켓도 얻은 일석이조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Проведени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очи 2014 и убежден в том, что они пройдут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화입니다. 실제로 불이 붙고 성화 주자는 작은 곤충입니다. 러시아의 미니어처 작가가 소치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만들었습니다. 마라톤으로 홍보에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소치까지 1,400km. 매일 5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 개막식 전날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곳마다 환영을 받으며 올림픽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나라 전체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임영진입니다. 이상화, 모태범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소치올림픽 최종 점검을 위해 전지훈련지인 네덜란드로 출국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비가 오면서 이렇게 서울 하늘은 온통 뿌옇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시야가 흐려지기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데요. 내일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하늘도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으니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구름이 잔뜩 머물면서 대부분 영상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지만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는 동해안에 다소 많은 눈도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일부 지방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영동 지방은 최고 7c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간에도 그래서 3cm가량 내리다가 내일 낮부터 차츰 개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물러간 뒤 오늘 밤새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시가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영상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구 7도, 안동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먼 바다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에 다소 춥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